법무부가 올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공안 수사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통해 헌법 가치를 지켰다고 자평하면서 국가안보 위해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재시대 공안대책회의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노주민 PD와 이 사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법무부가 발표한 최우선 과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 혁신 기반 마련입니다. 주요 정책 방향 중에서는 헌법 가치 부정 세력을 뿌리 뽑아서 국가 혁신의 대전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법무부의 첫 번째 정책 과제 내용인데요. 헌법 부정 세력 엄단, 안보 수사 역량 강화라는 표현이 눈에 띄고요. 또 이견이 팽팽한 사안인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헌법 가치를 지킨 수단이 됐다고 규정하면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에 주력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예, 엄단, 위해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이후에 국가안보 위해 세력을 규정하는 데 자신감이 붙은 걸로 해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법무부가 매년 공안 정국에 가까워져 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박 대통령 집권 이후 법무부 주요 정책 과제의 변화에 대한 건데요. 집권 이후 첫 연두보고 때의 키워드는 4대약 엄단이었고요.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예. 첫 해인 만큼 검찰 신뢰 회복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 해에는 공공부문 비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서 육사지방선거를 앞뒀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강조했고 또 헌법 핵심 가치 정립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법무부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다만 북한을 추종하는 등의 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헌법 핵심 가치를 사실상 단정한 상태입니다. 헌법 가치 부정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고요. 2년 전 주장했던 검찰개혁 등의 문제는 집권 첫 해가 지나면서 사라져버렸고 해가 지날수록 중요해진 건 공안 수사의 중요성뿐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주요 이제 정책 과제, 약간 막연한 방향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세부 과제들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정당 해산 심판 후속 조치 이행을 포함해서 국가 안보 위해 세력을 척결하고요. 공안 수사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반국가 이적단체 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초등학생 이하의 이른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헌법 가치 및 준법 교육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직자 헌법 교육 지원 확대도 같이 강조했고요.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조차 공안 정국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게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 강화군요. 예. 네, 법무부는 불법으로 판단되는 시위나 파업 등에 대해서 현행보다 강한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시위 사범에 대한 삼진 아웃제 확대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난 2012년 쌍용차 노조 등의 대한문 시위를 계기로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 5년간 시위로 인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3번 이상 받으면 정식 재판에 청구하는 제도인데 이걸 확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시위나 파업이 끝난 뒤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요. 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헌법의 가치를 편협하게 해석해서 공권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헌법의 이제 정신을 그런 걸 잘 구현을 하려면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그다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그런 기본적인 인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권을 법무부가 잘 보장을 하고 그러한 다양한 목소리를 사회가 흡수함으로써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자유의 정도 그리고 인권의 정도를 높여나가는 방향을 잡아야겠죠. 예. 그런데 국가 공권력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축소하는 이러한 법무행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공안부를 통한 정권 통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게 되네요.
예, 지금까지는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였고요. 다른 법조계 소식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예. 대한변호사협회가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징계 신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어떤 의견이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대한변협 관계자가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위원 간의 토론 결과를 밝혔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는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소도 하기 전에 징계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차상의 이유가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로 어떤 게 있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대한변협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하도록 조언한 것은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권영국, 김유정 변호사를 비롯해서 5명에 대해서는 징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변협은 다음 주 상임위사회를 통해서 징계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 후임을 지난주에 3명으로 추렸는데요. 예.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임명 제청됐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박상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이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치고요. 투표 결과 가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예, 지난주에 추려졌던 후보자 3명이 모두 보수 성향이었고 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 이러한 점은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이제 판사 출신이 아니군요. 네, 하지만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조계 출신인 건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상욱 원장은 그동안 검찰총장 후보군,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설 등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린 인물입니다.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요. 대검 범죄정보관리과장과 공판 송무부장, 서울 북부지검장을 역임한 뒤에 공직에서는 2009년에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는데요. 이때 강민구 후보자와 함께 사학비리재단 복귀에 기여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다음은 국회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산업부가 보고서를 왜곡해왔다, 이런 주장을 했더군요. 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윤상직 장관이 직접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책임을 물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현장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윤상직 장관의 직접 지시로 소위 해외 자원 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총리와 장관이 나서서 자료를 왜곡, 가공을 지시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야당 국정조사위원들의 자료 요구를 산업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윤상직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거는 어떤 겁니까? 네, 산자부 측의 내부 공문이 증거로 제시됐는데요. 직접 그 공문을 보시겠습니다. 예, 이 공문에서 보시다시피 장관님께서, 윤상직 장관을 말하는 거죠. 예. 직접 개정 항목까지 적어주셔서 자료를 재차 요청했다라고 돼 있고, 또 장관님께서 향후 국회 방어 시 본인이 참고할 기초 자료로 쓸 자료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망신을 당했던 자료가 이 보고서에서 나온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투자 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면서 망신살을 당했습니다. 자원개발특위 측은 최 부총리가 왜곡된 산자부 보고서를 참고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뉴스 리뷰 노주민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